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라북도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6도 등 33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는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그 뒤에는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국가산단 인근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폭염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이 속이 막 미식미식해지고 막 어떤 때는 막 머리가 막 띵하게 막 어지러워지고 진짜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요. 익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익산 국가 1, 2 산단과 왕궁 축산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했고 악취 상황실과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쪽집게 단속을 한다며 악취 지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악취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악취 관련 민원은 249건, 2016년 175건, 2017년에는 188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부터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7월 달만 해도 막 이틀에 30건씩 2개만 잡아도 벌써 60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 초과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익산시는 대표적인 악취 유발 시설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와 축산단지 등이 도시에 인접해 있는 등 구조적 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타시에 비해서는 익산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익산시가 악취를 잡겠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속된 폭염 앞에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에는 농협과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0곳이 넘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전주시가 직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주농협이 인우동에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부근 주택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니까 굉장히 저희 소비들한테는 덕을 본 것이죠. 전주에 이 같은 농산물 직매장은 13곳이나 됩니다. 2016년 전주푸드 직매장 2곳에 이어 4곳이 더 개장했고 올 하반기에는 진안군까지 호성동에 직매장을 엽니다. 같은 전주농민이 생산자로 참여하는 전주농협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4곳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계속 치열해져 전주푸드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농협에서 매장이 4군데나 있고 동부대로에 지금 진안 쪽에서 농협에서 또 로컬푸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전주푸드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월 매출도 전주푸드 송천점이 뒤늦게 개점한 전주농협 평화동점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주푸드 매장 2곳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전주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전주푸드가 활성화가 된다 하면은 이 부분도 분명한 매장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도 아닌 전주시가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타당성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주푸드 직매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방학 중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교수에게 강의를 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조언해주면서
더 나은 교수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방학 중인 대학 강의실에서 열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 교수들. 이제 막 임용된 신규 교수부터 20년차 교수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교수들은 각자 전공 분야를 10분 동안 강의하고 교수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학생이 아닌 선후배 교수들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긴장감이 더합니다. 같은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담은 되었습니다. 올해 임용된 신규 교수는 선배들의 격려와 충고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교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만큼은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거를 좀 메우는데 선배 교수님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선배 교수는 후배들의 강의를 들으며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 또 사회자로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저 역시도 또 배우고 또 마음의 그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대는 이 밖에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교수법 특강을 개최하는데 방학 중에도 수십 명의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폭염 속에도 어떻게 하면 학생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수들의 열정이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완주군이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행을 재개합니다. 지난해도 청년몰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이 여름방학으로 중단됐던 통학택시 운행을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대상 학생은 통학거리가 편도로 2km가 넘고 버스 이용이 불편한 중고생 120여 명입니다. 통학택시는 이용자가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은 군이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 사업자의 경영 재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고원시장의 청년센터와 문화의 거리, 세계음식 푸드코트로 구성된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진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청년몰을 동북권 최고의 시장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청년들이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옥수수 농작업 대행단의 수확 면적이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11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조사료용 옥수수 농작업 대행이 지역 명품 한우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작업 면적을 50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가격 하락과 판매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로니아 농가를 위해 자치단체까지 나섰습니다. 순창구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양재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순창조합 공동법인과 아로니아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 뒤 산지 원상복구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전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건수는 지난 2015년 85건에서 2016년 120건, 지난해 78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의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지역 평주나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30명에서 2명이 감소한 28명으로 익산과 군산 지역은 1명 줄어든 29명으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평주나 일반고에는 25명에서 2명 감소한 22명이 배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급수 감축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도는 다음 달부터 군산시 산북동과 금암동, 익산시 중앙동, 정읍시 시기동 등 4곳에서 구도심 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4곳에는 2022년까지 국가 예산 488억 원 등 모두 8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말 이들 지역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시 서학동과 완주군 봉동읍의 사업은 올해 말부터 추진됩니다. 전북의 자치단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에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구매 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지난해 전북에서 이를 지킨 자치단체는 익산시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의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0.27%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이 0.32%, 전라도와 장수군, 고창군이 0.35%였습니다. 전라도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흡연과 음주, 운동 등 건강 관련 사항과 의료 이용 실태 등입니다. 전라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맞춤형 보건 사업에 활용된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